검찰은 추석 연휴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과 관련된 의혹들을 계속해서 수사해 왔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조국 장관 오촌 조카죠. 조모 씨를 체포했고 오늘 새벽에는 조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가 조금 전 끝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관련해서 서기호 변호사와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 조국 장관 오촌 조카가 피의자 그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이런 내용이 속보로 나왔습니다. 최후 진술에서요. 이게 네. 크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언론 보도만 봐서는 어떤 혐의를 인정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네네.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아마도 그 운영사 대표와 그 투자 받은 회사 대표 네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들도 대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이렇게 음. 영장 기각 사유가 나왔었기 때문에 네. 그들이 인정한 내용들은 오촌 조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네.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하나하나 짚어보죠. 이 검찰에서 이 오촌 조카 조모 씨에 대해서 횡령과 배임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일단 자본시장법 위반은 어떤 건가요? 지금 언론 보도에 네네. 따르면 허위 공시하고 네네. 부정거래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네. 허위 공시라는 거는 이제 10억을 투자했는데 네네. 실제로 4억을 투자한 것처럼 네. 그 투자액을 74억으로 허위로 기재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신고를 했죠. 네. 그 다음에 부정거래 내용은 아마 코링크, 그러니까 운영사를 오촌 조카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네네. 실질적으로 운영했으면서 본인이 그 운영자로서 등록하지 않고 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WFM이라는 회사를 네. 자본 없이 인수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뭐 구체적으로 검찰에서 혐의 내용이나 그 법 조항을 위반 법 조항을 알려주고 있지는 않은 상태다 보니까 네. 기자들이 추측해서 이렇게 검찰에 물어봐서 이렇게 언론 보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횡령과 배임 혐의는 어떤 게 걸려 있는 건가요? 이 조모 씨 오촌 조카에 대해서? 횡령 부분은 일단 10억에 대해서는 그 네. 투자받은 액수 중에 10억을 그 투자받은 회사가 다시 오촌 조카에게 돌려줬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네네. 그 10억을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했다 이런 진술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 나왔거든요. 보도가 나왔죠. 그래서 네. 일단 10억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이런 회사들을 운영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횡령, 그러니까 돈을 넣었다 뺐다 막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네네. 횡령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액수가 한 50억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주 파렴치한 어떤 범죄로서의 횡령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돈을 그냥 운용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횡령이라서 네네. 기존에 2명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됐던 사유에도 보면은 네네. 횡령 액수가 일부 회복됐다. 네네. 피해가 회복됐다. 이런 네.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횡령 액수가 비록 50억이라 하더라도 네. 그 자체가 뭐 50억이란 것 때문에 엄청 중대한 범죄고 이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내용이 배임인지가 전혀 언론 보도에 잘 안 나와서 네. 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어찌됐든 검찰은 이 오촌 조카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이나 횡령, 배임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서기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핵심은 이건 이제 조카 일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이 직접적으로 관여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본다면? 네, 지금 언론에서는 그 뭐 200만 원씩 매달 자문료를 받았다. 네. WFM이라는 회사로부터. 네네. 그거랑 이제 5억 원인가 3억 원 정도를 동생을 통해 가지고 그 투자를 했다. 펀드사 네네네. 초기 설립 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 네네네. 이런 부분들을 제기하면서 뭔가 관여했다라는 의혹이 이제 제기되고 있긴 한데요. 네네. 그런 두 가지 상황만 가지고서 관여했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이 사모펀드 이런 운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통은 전문가인 오촌 조카의 말을 믿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것을 개입이라든가 또는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공모했다든가 네. 이렇게 사실 인정하는 거는 굉장히 추가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최근에 녹취록이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또 여러 가지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소위 말하는 증거 인멸을 지시한 정황이 담겼다 이 녹취록인데 어떻게 변호사님 보셨습니까? 이 녹취록 내용을? 예, 전문을 다 입수해서 조금 봤는데요. 네네. 기본적으로는 그 오촌 조카와 그 투자 받은 회사의 대표, 최 대표라는 사람과 대화하는 내용인데, 가로등 전멸기 대표 최 대표. 네. 네. 이게 지금 언론에 막 이슈가 되면서 뭐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말 하다 보니까 네. 그 아까 말한 10억 있지 않습니까? 10억을 다시 돌려주고 그것을 명동사채시장에서 현금하고 하는 내용들, 네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주된 거고요. 네. 뭐 조국 장관이나 조국 장관의 사모님이 뭐 어떻게 관련돼 있다든가 이런 내용은 전혀 안 나옵니다. 오히려 거기 대표, 최 대표란 사람은 나는 조국이란 사람 이름도 모르고 하지 않았냐. 네네네. 그러니까 뭐 오촌 조카가 뭐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내용이 오히려 나오거든요. 녹취록에. 그래서 네. 녹취록 중에 그 오촌 조카가 조국이 청문회에서 아마 이렇게 답변할 것이다, 모른다라고 답변할 것이다라고 네. 했다는 표현, 네, 이런 것들을 문제 삼고 있는 건데, 그것은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조국 장관은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있을 뿐인 건데, 그 표현만 가지고 뭔가 이 조국 장관 가족들도 관련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많이 보도 나오는데, 그것은 좀 앞서 나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한 언론사가 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정경심 교수가 이 오촌 조카 부인에게 5억 원을 송금해 줬고, 오촌 조카의 부인에게 5억 원. 그리고 이 돈이 그 운용사 코링크 설립 자금의 종잣돈으로 쓰인 정황이 밝혀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이 정경심 교수의 어떤 계획으로도 연관될 수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이 부분도 사실 기존에 나왔던 그 언론 보도랑 그 차이는 없는데요. 네. 기존에도 이미 돈을 빌려준 건 다 인정됐었고, 그거는 사실관계 맞고요. 네, 천남에 다만 네네. 그게 이제 객관적으로 지금 설립 자금으로 쓰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그 설립 자금으로 쓰인다는 걸 알면서 정경심 교수가 빌려준 거냐. 네. 이 부분은 아직 밝혀진 게 없거든요, 여전히. 그냥 그래서 단순하게 빌려줄 수도 여전히 있다. 그런 어떤 의혹들은 나오는데, 네. 그게 개입 또는 공모 수준이냐, 이거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네. 오촌 조카 조 씨의 이 구속 여부가 오늘 밤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해외 출국했던 정황도 해외 출국했었고, 네네. 또 증거인멸을 시도한 이런 정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판사로서는 굉장히 이건 구속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네.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바로 구속 사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많이들 전망을 하고는 있는데요. 네네.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이 사안이 굉장히 엄청나게 심각한 범죄처럼 나오는데, 아까 그 10억에 대해서가 네네. 어떤 전형적인 횡령하고 좀 다른 부분이 좀 있고, 네.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위반, 허위공시라든가 부정거래 부분이요. 실제로 벌칙 조항을 보면은 네.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형량이 낮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이라는 것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운용사들을 처분하는 건데, 네. 예, 운용사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들이 있는 것이라서, 네네. 사실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은 그 형량도 낮을 뿐더러 이게 죄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네. 법의 그래서 취지가 그런 점을 비춰봤을 때 구속 기각 가능성도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운용사인 이 코링크의 이모 대표 그리고 가로등 전멸기 웰스 CNT의 최모 대표에 대해서 구속 영장이 기각된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만약에 또 기각이 된다면 검찰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병이 확보가 안 되면은 네. 이제 수사가 차질이 빚어진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이제 일부는 또 인정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처벌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오촌 조카나 그 기존에 영장 청구 기각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떤 처벌 가능성이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 자본시장법, 이 기본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운용사를 처벌하는 법이기 때문에 네네. 투자자에 불과한 조국
장관의 사모님께서 또는 가족들이 같이 공모 수준으로 또는 관여했다거나 공모 수준으로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나온 바가 없고 그 횡령 부분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라는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은 투자자가 투자처를 알 수 없다 이렇게 여러 차례 주장을 했죠. 기자 간담회에서도 그렇고 청문회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 따르면 검찰이 이 보고서 작성에 당시 이제 보고서를 공개했었는데 조국 당시 후보자가 이 보고서 작성에 부인이 개입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보고서 작성에 정경심 교수가 개입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뭔가 알았다. 그러니까 소위 알고 있었다라는 것 그런 의심들, 의혹들이 많이 나오곤 하는데 네. 설령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가지고 공모 수준이다. 공모가 되려면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어야 됩니다. 공범이 되려면요. 네네. 그다음에 관여했다라는 의혹을 자꾸 많이들 이제 언론에 제기하는데 이 관여 부분이 자본시장법 249조의 11 제4항에 나오는데요. 네. 그거는 그 의무 조항일 뿐이고 거기에 대한 벌칙 조항이 또 없습니다. 그 자체. 그러니까 관여한 정도 수준 가지고는 처벌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공모 수준이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운용사 대표랑 공모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 저는 입증되기 이제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조국 장관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투자처를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네네. 취지이고 이 펀드 자체를 조국 장관이 직접 관여하지 않고 주로 사모님이 주로 이렇게 했던 그분의 재산을 가지고 했던 거다 보니까 네. 사모님이 혹시 알았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조국 장관까지 직접 알았을는지는 그건 알 수 없다. 알 수 이런 없다.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법무부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안하는 이른바 공표 준칙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이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법무부에서는 검찰이 이제 흘리기 수사하지 않겠다라는 걸 그걸 막겠다라는 그런 취지인데 반면에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이 어떤 범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비공개가 원칙이고요. 네. 기소가 돼서 공개 재판, 법원에서 판사에서 진행되는 공개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그다음에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그 유죄 판결문 가지고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는 게 원칙입니다. 네. 선진국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은 언론을 통해서 계속 피의사실이 흘러가고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네. 이렇게 알려지고 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금지시킨 거는 저는 마땅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 조국 장관의 가족과 관련된 부분을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지다 보니까 네. 이게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조국 장관의 가족 관련해서도 보면은 네. 모든 모든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조국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절반 이하 50%는 아니라도 거의 네. 40% 이상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조국 장관의 가족들의 의혹들은 검찰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이 망신주기에 불과하지 네네. 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차원에서 공표해야 된다고 하려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처럼 거의 국민의 80% 이상이 관심 가진 사안에 관심 대해서는 갖고 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나마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 합의로 어떤 법사위에서 알겠습니다.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는 형식을 한다든가 네. 이렇게 공식적인 통로를 해야 되는 것이지 검찰이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수사팀을 꾸리자 이렇게 법무부가 검찰에 제안했다고 해서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좀 약간 이건 좀 오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네, 오버했다. 그렇습니다. 네. 법무부의 그 일부 검찰 출신 간부들이 했다고 하던데 네,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않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기호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